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일리노이 주내에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년에 크게 오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상폭이 한 5%에서 최고 43%까지 오를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어제 주요 보험사들이 사전에 예상 숫자를 내놓은 데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상원의 의뢰안 통과가 실패한 이후에 앞으로 보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현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상원, 하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우선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고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폐지가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범정당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을 우선 마련하자, 그런 움직임입니다.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이것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바마 케어가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그것이 곧 exploit, 내부에서 파열을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생각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치를 계속 추진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서로 매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모두의 궁금한 사항인데, 그래서 결국 이 보험 시장이 한동안은 불확실성, 여기에 빠져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험 회사들이 이제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장사니까. 그것은 바로 보험료 인상이라든가 또는 보험 시장에서 탈퇴하는 것,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마 케어 폐지 실패 이후에 나온 각계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또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형편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인 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제일 큰 것이 이제 역시 정부의 보험이겠죠.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직장 보험이 있고, 정부 기관의 그 공무원이라든가 군인들 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개인 보험을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산층, 저소득층, 또 우리 한인사회 같은 이민사회, 이쪽이 이제 오바마 케어 익스체인지, 여기를 많이 선호하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내년도 보험료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평균 5%에서 한 43%까지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타입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이 숫자는 지금 이제 제한 숫자입니다. 몇 달 안에 확정된 인상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실 예를 들어보면은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에서는 5.4%에서 38.2%까지 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일리노이 주 내 가입자가 3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나 보험 평균 한 37.7%까지 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셀틱 인슈런스 컴퍼니 평균 한 15% 이상 인상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Health Alliance Medical Plan, 여기서는 43%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 보험 당국이 한 말이 있습니다. Good news와 bad news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먼저 good news는 일리노이 주 내의 어느 카운티에 가더라도 보험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보다 인상폭이
낮을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bad news는 오바마 케어의 구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 보험료 인상은 계속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고 또 가입자들의 병원이라든가 의사에 대한 선택권도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이 보험사들이 인상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지금은 uncertainty,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협을 한 대로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을 위한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이것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정부가 현행법대로 전 국민의 가입 의무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만일 위반을 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만일 안 한다면 전반적인 보험업계의 그 펀드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지금 정부 보조금 주는 거, 저소득층의 코페이먼트라든가 디덕터블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베일아웃이다, 구제 금융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위협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없애게 되면은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바마 케어 익스체인지 시장에서 보험사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오바마 케어가 내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중산층, 저소득층 가입자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일리노이주의 상황,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 보험회사가 계속 보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에서 장사가 수지가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휴메나 보험은 일리노이주 내의 익스체인지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금년에도 익스체인지 시장 가입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이 오바마 케어 폐지 실패 이후에 의회 측에서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데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40여 명이 범정당적으로 우선 보험 시장을 개선을 추진하자 하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오바마 케어를 픽스하자, 리필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원의 보건위원장인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이, 이 사람은 공화당이고 테네시주 출신 상원의원인데 곧 범정부 대책위원회를 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리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리페어하자, 그런 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익스체인지 보험 시장에서 영업을 할 보험회사들이 9월 말까지 연방정부와 구체안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기 한 1,800만 명의 가입자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원 의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킬링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선 픽스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화당 측의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폐지가 정답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패했으니까 국민들의 피해를 우선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 하원, 의회 일각의 이런 움직임으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 범정당적인 움직임은 당분간 공식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철폐와 대치가 정답이다,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케어가 내부에서 파열하는 것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것들, 정부의 보조금 기금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내파하는 쪽으로 진행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현재 움직임들이 이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는 주요 보험 회사들이 수지가 맞지 않게 되니까 익스체인지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이 아직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상원의 일부 의원들이 현행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피해를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원은 이미 40여 명의 의원들이 범정당적으로 현행 의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을 찾는 두 가지 엇갈린 견해가 나왔습니다.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군사적인 해법을 주장하면서 피해가 있어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제안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세제 개혁으로 인한 중산층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케어 폐지 실패 이후에 다음 주요 안건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원이 새 FBI 국장으로 크리스토퍼 레이를 어제 인준했습니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관리를 역임했었습니다. 어제 인준 표결에서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 5명이 이 인준에 반대를 했습니다. 과열된 자동차 안의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열 자동차 안의 심장질환 사망자가 29명, 지난주에만 11명입니다. 어린이 사망자도 3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한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내 내년도 오바마 케어 익스체인지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험사들의 예상은 5%에서 43%까지의 인상입니다. 주로 정부의 보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레이크 미시간 쪽 US 스틸 플랜트 부지가 개발됩니다. 유럽의 2개 개발 회사는 이 지역 440에이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79가에서 91가 사이 주택만 2만 채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지역은 1992년도 US 스틸이 폐쇄된 이후에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 축구가 시카고에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사카, 샴버그 지역에 캠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유럽 축구 당국은 미국 내 선수 발굴과 축구 팬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흐리겁이 최고 기온은 각각 82도입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64도, 토요일 주일 맑고 흐리고 토요일의 최고는 77, 주일은 75도입니다.